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효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률을 서울시가 자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민 참여 행정 분야는 높았는데 이 도시 재생 분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률 어느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네, 일단 그보다 선거 시기에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절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은 그냥 높으신 나으리가 되는 현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현재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정치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약 성취도, 공약 이행률입니다. 네. 서울시장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한 9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취임 1년 6개월 동안 전체 공약의 49.5% 달성했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가 대비 3.6%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약속에 반도 못 지키느냐?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짧은 시간에 반씩이나 지켰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도 뭐 반밖에 못 지켰다는 이유, 반씩이나 지켰니 말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딱 반 정도라서 예.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이행률을 좀 분야별로 살펴볼까요? 예, 지난 29일 서울시가 공개한 2013 상반기 공약 이행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르면요.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15개 분야 327개의 공약은 올 상반기 기준 162개 사업, 그러니까 49.5%가 완료됐고요. 네. 16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라는 겁니다. 15개 분야의 공약 달성률은 시민 참여 행정이 86%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육이 78%, 시민건강 71% 순이었습니다. 시민 참여 행정 분야, 이 경우는 열린 데이터 광장 개설, 문서 공개 시스템 구축, 또 생활지표 시민보고서 발간, 자치구 현장 시장실, 그리고 청책 워크숍 등으로 예산상 제약이 좀 적고 시민 권리 보장이나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 대부분에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는 분석했고요. 네. 교육과 시민건강 분야는 기본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장애인이 많지 않아서 실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한 거의 반 정도가 완료가 됐고 예. 나머지가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 건 어쨌든 추진은 다 됐다는 얘기겠죠. 예, 다 예. 시도는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좀 덜 들고 얼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먼저 수행이 되고 예. 됐다는 건데 도시계획 분야는 좀 정반대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반면 도시계획 분야 공약은 7%, 대단히 좀 낮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명 전통사업 재활성화 기반 조성, 그리고 서부권 디지털 창조도시 거점 조성,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동부권 대학 주도 첨단 산업 거점 조성, 그리고 주거재생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 분야 22%, 주거 안전 분야 28% 순이었죠. 네. 이 공약 이행률을 좀 비교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일목요연하게 좀 표현한 그림이 네. 있습니다. 그럼 그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시민 참여 행정의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시민 참여 행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서 공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생활지표 시민보고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있고요. 다음으로는 교육 부분이 78%. 예. 교육 부분이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함께하는 마을학교 추진, 학습 환경 격차 해소 및 예체능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호응을 얻었고요. 그 다음이 시민건강 부문, 시민건강 부문 71%죠.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로 건강 격차 해소,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분야 공약 이행률이 7%밖에 되지 않는데요. 15건의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한 건뿐이었습니다. 7%네요. 도시명 전통산업 재활성화 기반 조성, 서부권 디지털 창조도시 거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있고, 보시다시피 안전 7%가 도시재생 분야고요. 그 다음 안전 22% 네. 요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주거 안정 28% 순, 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공약 이행률을 서울시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제 중간 점검 단계까지 온 건데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는 10월 중에요. 이 시민 공약 평가단을 운영하고 12월 말에 하반기 공약 이행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총괄 평가 차원에서 사업 기간 대비 박원순 시장의 사업 전반적인 공약 이행 수준은 적정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완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 광장 코너에요. 바로 이 2013년 상반기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이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복지라 주관적 15개 부문에 대한 그간의 계획과 실천 과정, 이행 현황까지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게 PDF 파일로 올라와 있거든요. 뭐 한 부문당 한 100페이지씩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서울시의 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모두 공개라는 그 공약의 실천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스스로 이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 이 제도 차원에서 표의 등가성에 대해 대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선출직에 대한 임기 중에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약 이행에 어느 정도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제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주민소환 투표 기억하시죠? 또 이런 뭐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만은 이거 역시 정치적 쟁점 마련의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약 사항에 대한 제한은 현재 제도적으로 그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지난 대선 시기에 최고의 아젠다로 꼽혔지만 지금 뭐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죠. 다행히 풀뿌리 민주주의란 자치단체에서부터 이렇게 공약 이행을 발표한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정치 문화, 중앙 정치까지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의 서울시 그 공약 이행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신촌이 보행자 전용 거리로 변모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말이 많습니다. 이 젊은의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젊은이가 굉장히 많고요. 이 일대가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차량 진입과 주차장을 줄여서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활력 넘치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서울시가 열어서요.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마포지구와 신촌지구, 신촌 지역중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분리된 이 일대 54만 6,186제곱미터를 통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신촌 지역은 사실 그 차량 주차 문제가 정말 고민이잖아요. 예. 차 정말 많고 사람도 많고요. 예. 그래서 주차장을 아예 좀 줄여서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대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바꾸겠다. 또 마포 지역과 함께 통합을 개발하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는 이제 연세로에 조성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 이화여대 앞 찾고 싶은 거리, 그리고 이화여대 내부 블록의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지역을 제한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촌로와 양화대로변 그 이화여대 앞 건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50% 완화돼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만큼 줄인다라는 거고요. 연세대 앞은 문화시설을 조성하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100%까지 완화된다. 주차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행 주차법은 건물주가 건물에 단위 면적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신촌 일대 지역은 주차 면수를 50%에서 최고 100%까지 그러니까 이거 주차 면적을 줄인다는 겁니다. 네. 완화된다는 것이요. 또 서울시는 신촌로터를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 6곳을 지정해서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구역별로 건축물 권장 용도도 제시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세대 앞은 대학문화권역으로
대학 문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는 거고, 이화여대 앞은 또 쇼핑과 관광 권역, 그리고 서강대 앞은 관광 대학 지원 권역, 학원이나 뭐 서점 같은 것들 권장한다는 거. 간선배는 상업이나 업무 권역으로 숙박 업무 시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제 신촌, 연세로 이화여대 신촌 상가 여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뭐 막권 장외 발매소도 불건전한 용도의 건물 입주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상가나 뭐 대학 문화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정작 이 지역의 자치구는 서대문구는 좀 시큰둥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일이 많아지겠죠. 예, 서울시의 설명은 대학가의 신촌의 일대의 주차 공간을 줄이면 차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보행이 편해지고 사람들이 활력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교통체증 요인도 줄어들 것이라 얘기하지만, 자치구인 신촌 일대의 최대 고민인 자치구인 서대문구는요, 주차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특히 이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대형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서부교육청과 거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창서초등학교. 여기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을 논의해 왔었는데, 여기가 상업일지자 지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 고심해온 신촌 밀레올레나 창서초등학교 부지 등의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져. 네네. 그래서 지금 주차난 해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 자치구 관계자들은 주차장으로 매입할 땅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주차장 짓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줄이는 만큼 차가 과연 같이 줄어들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이 실제로 이 지역의 주차난 정말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피부로도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길 가기가 어렵죠. 예,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에 따라 2011년 기준 신촌 지역 연세로 반경 300m 안에 주차면수는 1126대지만 공용 주차장 5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200~300여 대의 차량은 뭐 돈 있으면 뭐 비싼 야간 주차장을 사용하겠지만 거의 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 신촌로와 명물거리 노상 주차장이 전면 폐쇄될 경우 불법 주차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서대문구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구역 요거 선정된 것은 주민의 주거 공간이 일부 상업지역으로 제한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치구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주차하던 차량이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거지역 몰려가지고 주차할 것이다. 야간에는 주차는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신촌 보행자 거리도 좋고 관광 활성화도 좋지만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자켓 최효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